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5년 중등 임용 시험 대비 진도별 모의고사 52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두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자, 1번 문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확장적인 통화정책이라든가 재정정책을 하게 되면, 그치? ISLM 우측이동 아니면 총수요를 우측이동이 시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경제를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자극할 뿐이다. 우리가 얻는 것은 잠시 동안의 생산 증가일 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고통이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총수요 총공급 곡선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우선 총수요 총공급 곡선을 그려야 되겠지. 자, 단기적인 총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고요, 총수요는 우하향합니다. 자, 그런데 요런 상태에서요, 장기적인 총공급 곡선이 수직이잖아. 근데 그 수직이 지금 상태가 이렇게 장기적인 국민소득 수준에서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자, 이건 단기의 AS 곡선이고 얘는 AD 곡선이고 여기가 Y고 여기가 P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를 A라고 할게. 자,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총수요가 C, I, G, 순수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 돈이 많이 풀리게 되니까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자, 요거는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요. 그로 인해서 뭐 투자가 증가하거나 소비도 증가할 수 있겠지. 이게 경기를 부양시키는 거지. 그래서 AD가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재정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면 정부가 텍스를 깎아주거나 아니면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요. 이것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네, 잘 보셨죠? 자, 그럼 여기가 AD1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여기 B점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했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야, 생산량이 증가한 거 맞아, 증가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가 A고 여기는 일시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일시적으로 저렇게 아니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는데? 예, 장기적으로는요, 지금 경제가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이 A잖아. 근데 일시적으로 국민소득이 이렇게 증가하면 경제가 과열되지 않겠습니까? 예, 과열입니다. 자, 경제가 과열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앞으로 물가도 올라갈 것이다 생각해서 기대 물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루카스 공급 곡선 해도 되고요. 사람들의 예상 인플레가 물가가 상승할 걸로 예상하거나 아니면 노동자들이 지금 경제가 좋은 상황이니까 저를 일시키려면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단기 AS 곡선은 다시 상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얘가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면 언제까지 이동합니까? 라고 하면은 다시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까지 갈 때 이렇게 멈추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 C점으로 가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이 주장 뭐야? 잠깐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물가만 이렇게 높게 상승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고통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걸 지금 총수요 총공급 곡선을 이용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설명하면 돼. 근데 이러한 비판은 과연 타당한가? 예, 이렇게 보면 타당해.
이렇게 접근하면 타당합니다. 근데 만약에 출발점이 어딘가에 따라 다르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A점이 시작점인데 만약에 A점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이라면 타당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지 않다라고 할게요. 이렇지 않다는 것은 어떤데요? 여기 보세요. 경제가 만약에 침체되어 있다고 할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수요, 총공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이 여긴 거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가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인데 여기가 A야. 경제가 침체돼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단기 AS 곡선, AD 곡선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는 현재 A 상태가 과열 상태였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A점에서 균형 상태가 경기 침체 상태라고 할게요. 침체라면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정부의 확장적인 통화정책, 재정정책으로 인해서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게 물론 가만히 놔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니까 기대물가가 하락하면서 임금이 하락하면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할게. 그때까지 못 참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확장적 총수요 관리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그럼 A에서 B로 가게 되잖아. 이렇게 바로. 그럼 물가는 약간 올라가지만 국민소득이 여기 A점에서 이렇게 가게 되니까 이렇게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잠시 동안의 일시적인 생산량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인플레이션 고통이 끝없이 계속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점에서 A점이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보다 작은 상태라고 하면 이거라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확장적 총수요 관리 정책이 효과가 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우선 중요한 거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간단한 총수요 총공급 곡선 가지고 설명하는 건데 좀 잘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 문제는요. 여기 보시면 주택 거품이 붕괴되고 상품 가격이 급등하게 된 다음 후인 2008년 어떤 이들은 이자율을 낮출 것을 주장을 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A라고 할까요? 다른 이들은 야, 이자율 낮추면 인플레가 발생해.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실 뭐 2008년에 이자율을 낮출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게 돼서요. 여러분 이자율이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치, 이게 경기를 부양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와 소비가 증가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 2008년 금융위기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금리가 저금리 거의 제로금리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수요 곡선이 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동을 하여 오케이?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총수요가 우측 이동하게 되면 경기가 좋아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뭐 그래프 여기 보시면 뭐 간단하게 볼 수 있긴 한데 뭐 그냥 이 그래프는 간단하니까 넘어가시죠. 네, 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단기 AS 곡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경기를 약간 부양시킬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야, 금리를 낮추고 이래서 경제를 이렇게 약간 부흥시키는 건 알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물가가 올라갔잖아.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거랑 또 비슷합니다. 장기 AS 곡선이 여기다라고 하면 지나치게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단기 AS 곡선이 이렇게 상방 이동하게 되면 단기 AS 곡선이 추가로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로 사람들이 뭔가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대응하잖아. 그래서 추가로 증가시 그러면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 지금의 미국의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막 금리를 고금리 해놓고 안 낮추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때 너무 많이 금리를 거의 제로 금리로 하면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돈도 너무 많이 풀리고요. 경제가 지나치게 거품이 끼게 된 게 바로 물가가 이렇게 높아지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총수요 총공급 곡선 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야, 금리 낮추지 말고 금리를 동결로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총수요가 증가해서 국민소득이 올라가지만 야, 그랬다가는 물가도 올라가게 되니까 바람직한 게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두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과 관련한 재정 정책과 금융 통화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여전히 열심히 공부하는 두 친구가 있군요. 여러분도 열심히 끝까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